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 평상시에 많이 했었죠.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어머님 영전 앞에 엎드려 굳게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진심을 꼭 밝혀드려 떳떳한 아들이 되겠다고 어머님의 유훈에 따라 사제 31억 원을 출연해 어렵게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의 소중한 꿈과 희망을 키워주겠다는 일념으로. 네, 성전 회장은 생전에 저희 채널A에 직접 출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새벽에 동아일보 돌리고 낮에 9시에 출근해서 병원에서 약 지어주면 집집 가가호에 약 배달해주고 그런 생활을 한 7년 했죠. 네, 굉장히 어렵게 살아온 입지전적인 인물인데요. 네. 결국 그렇게 입지전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자수성가했는데 검찰 수사를 받으니까 좀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네. 어떻습니까? 박 소장님이 과거에도 네. 이렇게 정치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있죠. 네, 직접 뭐, 아마 옆에서 지켜보신 것 같은데. 저도 제 모시던 분이 네. 검찰 수사 현직 부산시장으로서 이제 그런 이제 감옥에서 이제 혼자 목숨을 끊으셨는데 이게 이제 진짜 저는 검찰에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어떤 피의 사실이 있으면 거기만 집중해서 유죄를 입증해 나가고 이제 기소를 하면 되는데 수사를 확대하게 되고 통상 저런 분들이 이제 자기 명예가 이제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면 거의 이제 세상을 떠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지전적으로 사업적으로 성공했던 만큼 그것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했을 때 살아갈 이유가 더 없지 않느냐 이래 봐지는 것 같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뭔가 하면 아까 별건 수사 문제인데 예. 그 문제만 자원외교 비리만 하면 되는데 지금 아까 분식회계 1조 그다음에 그게 뭐 한 10년치 모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생을 내가 일구었던 이 기업 자체가 그야말로 공중분해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오늘 모 신문 보면 성완종 회장의 동생분들 얘기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 지금 경남 기업은 굉장히 애착이 가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이걸 베트남에 이제 빌딩을 매각해서 자금이 들어왔을 경우에 회생할 수 있다라고 네. 봤는데 회장이 검찰 수사받고 있으니까 그 매각 협상이 결렬됐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오는 어떤 절망감도 좀 있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 네, 봐요. 김진태 검찰총장이 최근에 늘 얘기했던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수사를 할 때 우리는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 의사식 수술하듯이 그렇게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완종 회장이 별게 아닌 수사가 되니까 별건을 수사했다 이렇게 하면서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항의성 자살을 한 분들이 최근에 꽤 많이 있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1년 동안 서울에서만 한 10분 정도가 항의성 자살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왜 그 용기를 가지고 결백을 증명을 하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그게 이치로는 참 맞는 얘기인데 현실로는 맞지가 않다고 합니다. 수사를 받다 보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인데 오늘 아침에 한 신문에 칼럼이 아주 유의할 만한 칼럼이 실렸어요. 제목이 자살당하는 사회라는 제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 그 어떤 분의 자살을 놓고 그 자살을 하신 분이 우리 편이나 남의 편이나를 나눠서 그 반응이 너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잘못된 수사에 항의한 것이다. 또 정권에 의한 살인행위다. 이렇게 보는 반면 남의 편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자살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사건 은폐를 하는 시도다. 누구의 사주를 받은 음모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인데 이 자살당하는 사회 이런 일들이 지금 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윤회 문건 사건에서도 그 경찰관의 자살이라든지 또 이번에 자원 외교 수사를 하는 과정에 성완종 회장이 이렇게 자살을 하는 경우, 그래서 검찰 수사가 과연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